이러나 저러나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생에너지와 석탄이 경쟁 관계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있지만 공생 관계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석탄 보고서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는 그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금 11차 전기분을 따를 때, 혹은 그거보다 더 느릴 때, 혹은 더 빨리 진행될 때를 나눠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2035 내지는 2040이 되면은 사실상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석탄 발전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보고서 쭉 읽다가 두 번 읽은 부분이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은 불가피하다라는 게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재생에너지를 잘 보급하면, 빨리 보급하면 석탄 발전소 가동은 빨리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목표대로 보급을 못해도 석탄 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가 잘 보급되면 석탄이 빨리 빠질 거라는 건 뭔가 바로 와닿잖아요. 그쵸? 네. 근데 반대 상황,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이 계획만큼 안 돼도 석탄 발전소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대전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2050 넷제로, 그 다음에 2030 NDC 목표를 달성을 해야 하고, 그 사이 연도에 점차 낮아지는 배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 전력 수요도 전력화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더 점점 증가할 전망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가정을 놓고서 봤을 때 원자력이랑 재생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나머지 전력 수요는 원전이랑 재생에너지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석탄과 LNG가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전력 수요를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력 수요도 공급을 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을 해야 되는 거면은 이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이제 석탄과 LNG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의 비중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석탄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 LNG를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석탄이 LNG보다 동일하게 1메가와트를 발전을 해도 2배 정도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건데, 네. 일단 원전 재생에너지를 빼고, 그럼 선택지가 이제 가스냐 석탄이냐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석탄보다는 가스를 더 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발전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발전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석탄 발전의 이용률 자체가 50%가 안 되기 때문에 발전량을 높이는 거는 이용률 높이면 되죠. 근데 똑같이 높인다고 봤을 때 석탄 발전을 높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못 맞추는 거죠. 아예 맞추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그러면 석탄 발전을 끄고 LNG를 가동을 해야 되고, 근데 되게 절묘한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재생에너지랑 석탄 발전의 경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첫 번째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서 전력 수요의 변동성이 커지면 이 변동성을 석탄 발전을 못 따라가니까 석탄 발전이 빠지게 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요거는 직관적인데, 네. 지금 얘기한 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얘기가 잘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가정한 게 2년을 지연시켰어요. 그러니까 11차 전기분 대비 10차 전기분은 그 사이에 텀이 2년이 있었으니까 2년 동안 상향된 목표를 다시 과거로 돌렸을 때 네. 이런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막 이런 걸 보고서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삼각형에서 이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전기분이 석탄 발전을 최대로 할 수 있는 포인트에 거의 가까워요. 지금 현재 전기분에서 재생에너지량을 늘리거나 줄이면 무조건 석탄 발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재생에너지와 석탄이 경쟁 관계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있지만 공생 관계인 거예요.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석탄 발전도 같이 없어져야 되고,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속도를 붙여야 석탄 발전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발전사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석탄 발전기를 더 많이 가동하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전기분 수준의 목표를 맞추는 재생에너지 목표가 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자 관점에서의 경제성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한 번 더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뭐 석탄 발전소 이러나 저러나 가망이 없으면 아예 그냥 더 화끈하게 2035보다 더 빨리 그냥 뭔가 조기 폐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분석
방향대로 재생에너지가 더 많이 빨리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감축 목표가 더 타이트해지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2035년보다 당연히 더 빨라지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폐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거 말고는 정부의 지원도 뭔가 한몫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적 블루 파워가 네. 있는데 이미 이용률이 매우 낮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발전 사업자한테 적당한 어떤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자발적 폐지를 선택해라. 근데 그 어느 정도의 보조금인지는 이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겠지만 근데 줬을 때 석탄 발전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운영 기준을 못 미쳐서 손실은 누적이 되고 있고 정부는 지원을 해주니까 충분히 더 빠르게 폐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도 35년 탈석탄을 무조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탈석탄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40년에서 35년으로 당기기 위해서도 반드시 무언가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네. 전기본의 수정입니다. 지금 11차 전기본이 발표된 게 38년까지 그 계획 연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석탄 발전 사업자들이 연료 전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LNG라든지 네, 무탄소 연료라든지라고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35년 이후에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발전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계획부터 수정이 되어야 35년 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나리오를 설명할 때 11차 전기본을 준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가정을 하면 애초에 35년은 불가능해요. 38년까지는 정해져 있고 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폐지 시점을 조금 당기다든지 혹은 연료 전환을 조금 빨리 한다든지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37년에 연료 전환이 예정돼 있어요. 그럼 이 설비를 35년에는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네. 좀 더 땡겨서 하라. 실제로도 일단 전기본에서 전망되어 있는 이 시나리오가 먼저 바뀌어야지 네. 더 당겨질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석탄 발전소 그만큼 줄이면 뭐 연료 전환하는 것도 있지만 뭐 폐쇄를 하거나 그리고 또 전력수는 늘어날 거고 그래서 뭔가 다른 발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뭐 재생에너지. 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고 이제 2050년까지 바라본다면 유연성 측면이나 좀 안정성 측면에서 사실 무탄소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1차 전기본대로 되어 있는 그 계획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11차 전기본에서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목표도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광은 나쁘지 않거든요. 태양광은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했고 지금 이제 성장할 준비도 있고 문제는 풍력이에요. 풍력 발전이 육상풍력이 있고 해상풍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의 잠재량은 굉장히 낮아요. 그 육상풍력 잠재량은 20GW밖에 안 돼요. 네. 해상풍력이 훨씬 많거든요. 해상풍력은 1000GW까지도 가능하니까. 네. 경제성을 제외하고 보면. 네. 그리고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육상풍력은 몇 기가와트가 안 돼요, 아예. 그리고 전기본에 계획되어 있는 2030년의 풍력 용량은 대부분 해상풍력이 되어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해상풍력을 30년까지 우리가 그 용량을 설치할 수 있는가 의문이 따르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문제가 해상풍력을 지어도 송전계통이 없어서 연계를 못한다. 빨리 지어서 뭐 할 거냐. 어차피 연결을 발전을 못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 넥스트에서 분석을 여러 측면에서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치 항만의 부재, 그리고 설치 선박의 부재, 네. 설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항만 계획으로는 2030년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굉장히 빠르게 항만을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그 목표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38년이나 35년의 목표는 더더욱이나 어렵다. 그래서 해상풍력의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해상풍력이 빠지면 재생에너지가 메꾸려면은 육상풍력은 아까 잠재량이 없다 그랬고 그러면 태양광인데 그럼 태양광 목표를 더 높여야 되는 거죠. 똑같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용량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발전 이용률이라고 하죠.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량의 해상풍력이 빠지면 그거보다 2배 이상의 태양광 설비가 지어져요. 단순히 메가와트, 기가와트 단위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있다. 재생에너지를 이제 늘리는 게 이제 과제인데 재생에너지 비싸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설비 투자 비용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뭐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네. 많은 연구들 다 동일하게 가정하는 건데 일단 재생에너지에
설비 투자비가 조금 더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정을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설비 투자비보다 석탄 발전소의 운영 감소로 인한 연료비 감소 효과가 더 크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런트 팔러시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와 이제 재생에너지가 증가한 RE 인크리즈드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2025년부터 35년까지의 총 누적 설비 건설비가 약 54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재생에너지 증가하면 이제 유연성 문제가 또 있어서 네. LNG 발전소의 또 연료비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LNG 발전소의 연료비로 인한 16조 원의 또 증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합치면 70조 원 더 넣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석탄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이제 약 108조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석탄 들 사와도 된다. 맞습니다. 그 아까도 이제 간간히 얘기 나왔지만 암모니아 혼소 발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쪽은 어때요? 뭐 그렇게 계획대로 하면 됩니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네. 고려하고 있는데 네. 저희 분석에서 이제 새롭게 개발이 된 게 석탄 발전소 기준으로 이 발전소가 암모니아를 선택할지 또는 뭐 LNG를 선택할지 아니면 무탄소 수소전소 발전소를 선택할지 네. 이런 경로를 최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지훈님의 영혼이 들어간 작업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적 경로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암모니아 혼소로 전환을 하는 케이스는 확정된 케이스 제외하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LNG를 전환을 하고 그 수소 전소로 전환을 하는 경로를 택했는데 네. 암모니아 혼소를 왜 선택을 안 하냐를 분석을 해보면 우선 사실 암모니아 혼소로 전환을 하면 석탄 설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서 좌초 비용을 좀 피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단점이 더 큰데요. 석탄 설비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LNG처럼 유연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이 없었다라는 네. 점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료비 측면에서는 오히려 석탄보다 높아지는 훨씬 암모니아 사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석탄이 지금 유연성 때문에 계속 꺼지는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유연성 측면이 개선이 안 되고 심지어 연료비도 석탄보다 훨씬 비싸지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비용 측면에서는 더 선택할 유인이 없는 거죠. 네. 여기서 단순히 석탄보다 비싼 게 아니라 거의 LNG보다 비싸지는 경우. LNG보다도 네, 비싸져요. 거의 아모니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맞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로 가정한 혼소 비율을 50%로 놨거든요. 근데 50%로 놓으면 동시대 LNG보다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혼소를 연료 전환해서 왜 고려를 해야 되냐 하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근데 배출량도 LNG보다 높아요. LNG보다 높아요? 석탄이 LNG 2배 이상을 배출해요. 근데 저희가 50% 혼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암모니아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가정해도 석탄 발전이 지금의 배출량의 반으로 되는 건데 네, LNG하고 석탄 암모니아 혼소를 비교했을 때 가격도 암모니아 혼소가 비싸고 배출량도 암모니아 혼소가 많고 네. 설비 투자 비용도 어쨌든 LNG를 새로 짓는 것보단 싸겠지만 네. 설비 개조하면서 추가로 들어가고 그럼 대체 왜?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석탄 암모니아 혼소를 하게 되면 원래 석탄도 이 발전량을 조절하는 속도가 느리지만 암모니아를 혼소를 하려면 암모니아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또 운영 제약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빠지는 거예요. 국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 없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네. 뭐냐면 암모니아가 그럼 왜 비싸냐. 네. 대부분 수입을 하거나 국내 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싸고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러니하게 이걸 낮추려면 재생에너지가 많이 빨리 짓는 게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아 또 재생에너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12차에 빠질 공산이 지금 말씀만 들으면 이건 당연히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아니면 또 여기에도 뭔가 역학관계가 게 있어가지고 또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그 발전소가 암모니아 혼소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네. 다시 또 최근 기사를 보니까 그걸 없고 그냥 무탄소로 전환할 거다. 수소로 바로 바꾼다. 네, 이런 발표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수소 전소는 물론 비싸죠. LNG보다는 당연히 비쌉니다. 근데 확실한 이득이 있죠. 배출량은 0이 된다. 이게 그린 수소라는 전제하에 마지막에 가서 경쟁할 때는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늘고 온실가스 목표량은 엄청 낮으면 결국에는 화석연료 간의 경쟁을 하게 되고 뭔가 정해진 이 파이를 가지고 근데 그랬을 때 수소 전소는 강점을 가지는 거죠. 배출량이 적으니까.
그럼 이게 지금 석탄 앞에 주어진 세 가지 옵션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꼭 이렇게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네, 저희 분석에서도 사실 모든 석탄 발전소가 다 전환을 하진 않았고요. 네. 일부 발전소는 그냥 조기 폐지하는 결과들도 나타났습니다. 도 있고 네. 이제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네. 했을 때는 암모니아는 역시 말이 안 되고 가스 내지는 수소. 네, 가스도 수소 전소로 보장이 되어 있는 전환이 중간에 잠깐. 네, 맞습니다. 아. 결국에는 가스도 하니까. 배출량 제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러면 그때는 또 수소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석탄을 LNG로 바꾸는 거에 비해서 LNG에서 수소를 바꾸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기술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일단 연료의 형태가 같고 기존에 있는 설비를 확보할 수 있고, 심지어 터빈의 일부만 교체하면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뭐 2050이건 어쨌든 그 언저리쯤에는 가스도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는 결국 수소가 차지하게 되는 건가요? 네, 수소와 재생에너지가 차지를 할 것 같습니다. 수소, 재생에너지, 원자력. 완전. 네, 오늘 많은 얘기 나눴는데 이제 결국은 근데 이거 여기 보고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거 제로에너지 다 찍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 결국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제언 뭐 이런 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정부가 명확히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전소의 폐지 과정에서는 대체 발전원 확보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존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 이런 복합적인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한 시간이랑 그다음에 사전 계획도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시그널이 늦어진다면 이 석탄 발전 사업자들은 계속 선택에 대한 시점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야만 석탄 발전소의 손실이 누적되는 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에너지 전환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석탄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석탄 발전을 중지하고 다른 발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내 사업을 스스로 접는다는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얽혀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투자받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폐지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원을 내가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결정에 막 시장에 맡겨놓게 되면 지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빠르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2040년에서 2035년으로 탈수탄 시점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봤을 때 기존의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계획을 수정시킬 수 있는 거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가 해야 되고, 또 하나, 에너지 전환을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2035년까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석탄 발전을 2035년, 2040년에 빼려면 그 안에 대체 자원들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로드맵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로드맵 만든 데가 있어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저희가 최초. 야, 그리고 나오면 이제 저 내가 했다 또 이러시겠네. 그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3부도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서로 나올 예정인데, 네. 3부에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했다라는 출발점에서 네. 이제 로드맵만 사실 제시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네. 석탄 발전 사업자가 그 로드맵대로 폐지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고, 그때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거를 참고해서 보고서를 간단하게 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